2015년 3월 서울 홍대 뒤편 골목 철수, 치올소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는 미래를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바리스타로 3년간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해 10평, 약 33평방미터 남짓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카페는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화려한 간판도 없었다. 유리문에는 A4 용지 한 장에 인쇄한 별표 철수의 커피 별표라는 문구가 임시로 붙어있을 뿐이었다. 실패에 대한 불안은 산처럼 쌓여갔다. 개업 첫날 손님은 고작 3명뿐이었다. 총 매출은 15,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월 임대료만 해도 150만 원이었다. 철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러나 한 달간의 힘겨운 시간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홍대 골목에 숨겨진 카페가 있는데 그곳 커피가 정말 맛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입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불과 3달 만에 매일 아침이면 작은 카페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철수의 일상은 끊임없는 반복이 되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볶고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았다. 일 매출은 50만 원, 월 매출은 1,500만 원에 달했다. 원재료비와 직원급여를 제외하고도 월 순이익 500만 원이 남았다. 이는 믿기 어려운 반전이었다. 철수는 종종 이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아 스스로를 꼬집곤 했다. 반년이 지나자 철수의 카페는 홍대 일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손님 수가 너무 많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직원을 더 고용하고 최신 장비를 구입해야 했지만 현금이 부족했다. 바로 그때 대학 시절 친구 별표 02 별표가 찾아왔다. 철수의 카페가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영희는 별표 2천만 원을 투자하는 대신 지분 20% 별표를 요구했다. 철수는 신중히 계산해 보았다. 카페의 현재 가치를 1억 원으로 평가한다면 영희가 2천만 원으로 20%를 취득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건이었다. 게다가 영희는 디자인 전공으로 인테리어 개선과 메뉴 리뉴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철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계약을 체결했고 영희는 2천만 원을 투자해 철수의 커피의 공동 소유주가 되었다. 지분 구조는 철수 80%, 영희 20%였다. 이것이 바로 주식의 본질이다. 회사를 여러 개의 작은 지분으로 나누고 그 지분을 구매한 사람이 회사의 소유자가 된다. 영희는 커피 한 잔을 산 것이 아니라 카페라는 사업, 기업의 일부를 구매한 것이다. 이후 카페가 이익을 내면 영희는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이익을 배분받게 된다. 며칠 뒤 또 다른 친구 별표 민소 별표도 찾아와 별표 1천만 원을 투자해 지분 10% 별표를 원한다고 제안했다. 이제 철수의 카페는 3명의 공동 소유자가 되었다. 철수 70%, 영희 20%, 민수 10%이처럼 나누어진 소유권을 별표 지분 또는 주식 별표이라고 한다. 만약 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면 총 100주의 주식이 발행되고 철수는 70주, 영희는 20주, 민수는 10주를 보유하게 된다. 영희와 민수로부터 유입된 총 3천만 원의 투자금 덕분에 철수는 즉시 직원 2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에스프레소 머신 한 대를 더 구입했다. 일 매출은 곧 100만 원을 넘어섰고 월 매출은 3천만 원, 연 매출은 3억 6천만 원에 달했다. 민수가 물었다. 우리 카페는 지금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지?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작년에는 1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월 순이익이 1천만 원이니 적어도 5억 원은 될 것 같아. 이는 누군가 지금 당장 철수의 카페 전체를 인수하려면 5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시가총액, 마켓 캐피털러제이션, 즉 회사 전체의 가치다. 카페를 100주로 나누면 주당 가격은 500만 원이 된다. 영희가 보유한 20주는 현재 1억 원의 가치가 있다. 그녀는 반년 전 2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지분 가치는 5배로 상승했다.
이것이 바로 주식의 힘이다. 2016년 그들은 강남역 인근에 두 번째 매장을 열었다. 1호점의 성공 경험 덕분에 2호점 역시 빠르게 안정되며 성장했다. 연말 결산에서 철수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연간 총 매출은 7억 원이었다. 1호점, 4억 원, 2호점, 3억 원 별표 매출, 세일즈, 별표이란 고객이 지불한 총 금액으로 커피, 디저트 등 모든 판매 금액을 포함한다. 영희가 물었다. 그럼 실제로 회사에 남은 돈은 얼마야? 철수는 다시 계산했다. 커피 원두, 우유, 임대료, 직원급여를 모두 제외한 후 회사에 남은 금액은 2억 원이었다. 이를 별표 영업이익, 아퍼레이팅 프라피트, 별표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출 7억 원, 매출원가 및 기타 비용 3억 원, 인건비 2억 원, 영업이익 2억 원.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이 영업이익이다. 매출이 아무리 커도 이익이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017에서 2018년 프랜차이즈 사업 2017년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철수에게 명함을 건넸다. 그는 부산에서 카페를 열 예정이며 철수의 커피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즉, 프랜차이즈 계약 가능성을 문의한 것이다. 고민 끝에 철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불과 1년 만에 전국에 20개의 가맹점이 생겼다. 이제 철수는 직접 커피를 내리지 않았다. 본사 사무실에서 가맹점을 관리하며 원두를 공급하고 별표 로열티, 별표를 받았다. 2018년 말 회계사가 정리한 재무제표를 본 철수는 깜짝 놀랐다. 연 매출 50억 원의 영업이익, 12억 원 재무제표는 기업의 성적표와 같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가 남았으며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희와 민수 역시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된 걸까? 2017에서 2018년 프랜차이즈 사업 2017년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철수에게 명함을 건넸다. 그는 부산에서 카페를 열 예정이며 철수의 커피 브랜드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즉, 프랜차이즈 계약 가능성을 문의한 것이다. 고민 끝에 철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불과 1년 만에 전국에 20개의 가맹점이 생겼다. 이제 철수는 직접 커피를 내리지 않았다. 본사 사무실에서 가맹점을 관리하며 원두를 공급하고 별표 로열티, 별표를 받았다. 2018년 말 회계사가 정리한 재무제표를 본 철수는 깜짝 놀랐다. 연 매출 50억 원의 영업이익, 12억 원 재무제표는 기업의 성적표와 같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가 남았으며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희와 민수 역시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된 걸까? 지분 희석, 세어 딜루션.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100억 원이 지분 20%라면 KVC는 회사를 500억 원으로 평가한 셈이었다. 불과 몇 년 전 5억 원에 불과하던 회사가 이제 500억 원이 된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를 별표 기관 투자자, 인스터투셔널 인베스터즈, 별표라고 한다. 은행, 보험사, 연기금, 벤처 캐피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철수가 물었다. 그럼 이 100억 원은 저희가 나눠 갖는 건가요? KVC 측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 돈은 전부 회사 계좌로 들어갑니다.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대신 그 자금은 전국 매장 확장, 마케팅, 그리고 고급 인재 채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철수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지분율은 줄어드는 거죠? KVC 측은 피자에 비유해 설명했다. 지금 회사가 100조각의 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철수 씨가 70조각, 영희가 20조각, 민수가 10조각을 갖고 있죠. 투자를 받으면 회사는 25조각의 피자를 새로 만들어 KVC에 줍니다. 이제 총 피자는 125조각이 된다.
철수의 조각수는 여전히 70개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 나누기 쌓인 125별표 별표 56% 별표로 줄어든다. 이를 별표 지분 희석, 세어 딜루션, 별표이라고 한다. 철수가 물었다. 그럼 손해 아닌가요? KVC는 웃으며 말했다. 비율은 줄었지만 가치는 훨씬 커졌습니다. 투자 전 기업 가치 50억 원 기준 철수의 70% 지분 가치는 35억 원이었다. 투자 후 기업 가치 500억 원 기준 철수의 56% 지분 가치는 280억 원이 된다. 지분율은 70%에서 56%로 줄었지만 실제 가치는 8배 이상 증가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와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영희의 지분은 20%에서 16%로 민수의 지분은 10%에서 8%로 줄었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치는 수십 배로 늘어나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그는 자신을 골드먼색스 소속이라고 소개하며 50억 원을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금은 별표 외국인 투자, 포린 인베스트먼트, 별표라고 불린다. 골드만삭스는 별표 지분 15% 별표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지분 희석이 발생하게 되었다. 최종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철수 47, 6% 영희 13, 6% 민수 8% K벤처캐피털 17% 골드먼색스 15% 2019년 여름 KVC의 담당자가 제안했다. 이제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OSDAQ입니다. 상장, 생쟁, 은 영어로 IPO,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즉 기업 공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공식적으로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철수, 영희, 민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만 철수의 커피 주식을 소유할 수 있었다. 일반 대중은 주식을 살 수 없었다. 하지만 상장을 하면 전국의 누구나 주부든 대학생이든 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회사는 거대한 거래시장, 즉 증권거래소에 올라가게 된다. 철수가 물었다. 상장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KVC 측은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주식을 대중에게 팔아 수백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 둘째,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된다. 셋째, 철수는 자신의 주식 일부를 매도해 현금화할 수도 있다. 철수는 결심했다. 합시다. 회계사는 설명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KOSPI와 KOSDAQ이다. KOSPI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이 상장된 시장으로 규모가 크고 역사가 긴 대신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반면 KOSDAQ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모인 시장이다. 그는 철수의 회사가 KOSDAQ에 더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철수는 이렇게 상상했다. KOSPI가 대형마트라면 KOSDAQ는 트렌디한 콘셉트 스토어, 신생기업과 기술기업들이 기회를 찾는 공간이었다. 철수는 KOSDAQ 상장을 선택했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 한 증권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들은 별표 공모가, 공개 가격, 별표를 정해야 했다. 즉, 주식을 처음 판매하는 가격이다. 직원은 설명했다. 목표 시가총액이 100억 원이라면 주당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여러 가지였다. 주당 10,000원으로 정하면 100만 주를 발행한다. 10,000원 곱하기 쌓인 100만 주 100억 원. 주당 5만 원으로 정하면 20만 주를 발행한다. 결과는 같았다. 모두 100억 원의 시가총액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는 다르다. 10,000원은 접근성이 높아 학생도 쉽게 살 수 있다. 5만 원은 개인 투자자에게 다소 부담이 된다. 증권사는 보통 10,000원, 5만 원 사이를 선택한다.
너무 싸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너무 비싸면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철수는 주당 10,000원을 선택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15일 철수의 커피는 KSDQ 시장에 공식 상장했다. 종목명 치올소 앤드 컴퍼니, 종목 코드 A123,456, 공모가 10,000원, 총 100만 주가 발행되었고 시가총액은 100억 원이었다. 철수는 거래소에서 개장종을 울렸다. 종소리가 울리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옆에서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2천만 원 투자금은 이제 13억 원을 넘어섰다. 불과 5년 전 그들은 홍대 골목의 10평짜리 카페에서 시작했다. 이제 회사는 시가총액 100억 원, 전국 신계 매장을 보유한 상장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2020년 1월 15일 오전 9시 KSDQ 시장이 개장했다. 철수의 커피 주식이 처음으로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 공모가는 10,000원. 하지만 개장과 동시에 주가는 13,000원으로 급등했다. 무려 30% 상승이다. 이 첫 거래 가격을 별표 별표라고 한다. 전광판에 회사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다. 한국 증시에서는 빨간색이 상승, 파란색이 하락을 의미한다. 철수는 휴대폰으로 증권 앱을 열었다. 낯선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위쪽 매도 호가만 3,200원, 1000주, 외 아래쪽 매수 호가만 2,900원, 2,000주. 철수가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증권사 직원이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호가창입니다. 매도 호가, 에스프라이스 판매자가 팔고 싶은 가격의 매수 호가, 비드 프라이스 구매자가 사고 싶은 가격. 예를 들면 13,000원에 3,000주를 팔려는 사람이 있고 13,100원에 5,000주를 팔려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12,900원에 2,000주를 사려는 사람, 12,800원에 4,000주를 사려는 사람도 있다. 철수가 다시 물었다. 그럼 언제 거래가 체결되나요? 직원이 답했다. 가격이 일치하면 체결됩니다. 누군가 13,000원에 사기로 하면 그 가격의 매도 물량이 바로 거래됩니다. 상장 첫날 철수의 커피 주가는 13,000원, 14,000원, 15,000원. 계속해서 치솟았다. 투자자들은 열광적으로 매수했다. 홍대 골목의 작은 카페가 전국 신계 매장으로 성장한 이야기는 거대한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주가는 13,000원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가격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철수가 물었다. 왜 더 안 오르죠? 직원이 답했다. 상한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증시는 하루 가격 변동폭을 별표 30% 별표로 제한한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다. 공모가가 10,000원이므로 30%는 3,000원. 따라서 최고가는 별표만 3,000원, 상한가 별표이다. 반대로 최저가는 별표 7,000원, 하한가 별표이다. 이 제도는 과도한 급등락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철수의 커피 주가는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다. 대성공이었다. 오후 3시 30분 KSDQ 시장이 종료되었다. 이날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 13,000원을 종가라고 한다. 철수는 만족했다. 회사의 가치는 하루 만에 10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상장 둘째 날 증권사 직원이 보고했다. 어제 거래량은 50만 주였습니다. 이는 엄청난 수치였다. 별표 거래량, 트레이딩 바륨, 별표는 하루 동안 실제로 사고 팔린 주식수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으면 아무도 사고 팔지 않는다는 뜻으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전문 투자자들은 가격뿐 아니라 거래량도 함께 본다.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적으면 가짜 상승, 가격 상승 플러스 거래량 증가, 진짜 상승 추세. 상장 일주일 후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몰려든 것이다. 회사원 박 씨는 점심시간에 휴대폰으로 철수의 커피 주식을 샀다. 10,000원이던 주가는 이미 15,000원. 별표 수익률 50% 별표였다. 대학생 김 씨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100만원 전부를 이 주식에 투자했다. 친구들도 따라했다. 주부주 씨는 아이의 학원비 통장에서 몰래 200만원을 투자했다. 이처럼 용돈, 월급, 혹은 소액의 저축을 모아 투자하는 일반 사람들을 개인 투자자라고 부르며 증권시장에서는 흔히 애칭으로 별표 개미, 거미, 별표라고 부른다. 왜 개미일까? 개별적으로는 작고 미약하지만 수많은 개미가 모이면 막대한 시장의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철수의 커피 주주 명부를 살펴보니 이미 3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가 존재했고 1인당 평균 보유 주식수는 50주에 불과했다. 각자의 투자 규모는 작았지만 이를 모두 합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자금이었다. 2월이 되자 철수의 커피 주가는 2만 원을 돌파했다. 상장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2배 상승한 것이다. 3월에는 25,000원, 4월에는 3만 원까지 올랐다.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다. 언론은 철수의 커피를 스타트업 성공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고 유튜브에는 이 주식으로 1천만 원 벌었다는 자랑 영상이 넘쳐났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시기를 별표 강세장, 볼마켓, 별표이라고 부른다. 황소가 뿔로 하늘을 치켜올리듯 시장 전체가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반 상승하는 국면이다. 강세장에서는 무엇을 사도 돈을 번다는 착각이 든다. 전문가들은 경쟁하듯 철수의 커피의 목표 주가를 5만 원, 심지어 10만 원까지 제시했다. 철수는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하는 것이 즐거웠다. 자신의 자산 가치가 날마다 불어나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5월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주가는 3만 원의 시가를 형성했지만 정오 무렵 갑자기 27,000원까지 급락했다. 무려 10% 하락이었다. 철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직원들에게 물었지만 누구도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오후 2시가 되자 주가는 다시 29,000원으로 반등했고 장 마감 직전에는 32,000원까지 치솟았다. 하루 동안 주가는 최저 27,000원, 최고 32,000원, 약 20%에 가까운 변동폭을 보였다. 이런 현상을 별표 변동성, 발러틸러티, 별표이라고 한다.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자의 심리는 극심하게 흔들린다. 아침에는 웃고, 점심에는 울고, 저녁에는 다시 웃는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심약한 투자자는 견디기 어렵다. 그날 하루 종일 철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 채 주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6월 초, 악재가 터졌다. 강남 지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10명 이상의 고객이 복통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그 즉시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전일 종가가 3만 원이었다면 하루 하락 한도 30%가 적용되어 주가는 21,000원까지 떨어졌다. 주가는 3만 원에서 2만 원대로 추락, 단번에 30% 폭락했다. 그러나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주가는 다시 21,000원에서 17,000원으로 추가로 20% 하락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주가는 15,000원까지 밀려났다. 한 달 전만 해도 3만 원이었던 주식은 이제 가치의 절반이 증발한 상태였다. 이것이 바로 별표 약세장, 베어마켓, 별표의 잔혹한 본질이다. 약세장은 공포와 투매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기다. 거대한 곰이 발톱과 체중으로 모든 것을 짓눌러 어떤 가치도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모습에 비유된다. 이 시기에는 누구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기관 투자자부터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까지 모두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손절해야 할지, 버텨야 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소액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좌에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 1천만 원만 남아있다. 전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혼란의 중심에서 철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식중독 사고가 예측 불가능한 단발성 사고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해명은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가는 바닥권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 인상 소식이 시장을 더욱 흔들었다. 금리 인상은 차입 비용을 높여 기업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킨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자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 은행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은 기업 내부 상황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금리, 환율, 경기 침체 위험과 같은 거시경제 흐름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외부 환경 요인은 기업이 아무리 안정적이어도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다. 7월이 되자 주가는 17,000에서 18,000원 사이에서 좁은 범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떨어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별표 조정 국면, 어저스트먼트 컨설러데이션, 별표이라고 부른다. 조정은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 이후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멈춰 물을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과 같다. 이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냉정해진다. 이 회사는 정말 좋은 기업인가? 아니면 과대평가된 것인가? 즉, 별표 기업의 내재 가치, 펀더멘탈, 별표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다. 냉정한 분석 결과 철수의 커피는 여전히 기본 체력이 탄탄한 기업으로 평가되었다. 식중독 사고는 일회성이었고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신뢰가 회복되자 8월부터 주가는 다시 상승했다. 18,000원, 20,000원, 22,000원 전문가들은 말했다. 조정 이후 건강하게 회복하는 주식은 지속 성장하는 기업의 신호다. 상장 후 1년, 철수의 커피 주가는 25,000원에서 안정되었다. 이는 공모가 만원 대비 5배 상승한 수준이다. 격변의 1년 동안 철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주가는 기업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별표 투자 심리, 시장 흐름, 예기치 못한 사건, 블랙스완, 별표에 크게 좌우된다. 그는 강세장의 달콤함과 약세장의 공포를 모두 경험했다.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 속에서 심장이 조여오는 순간도 많았다. 동시에 그는 개인 투자자의 힘을 실감했다. 3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이 끝까지 회사를 믿고 지지해준 사실은 그에게 큰 감동이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절대 주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더 좋은 카페를 만들고 회사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성장시키겠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바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다. 2023년 1월, 철수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미국 시장 진출 선언이었다. 그의 계획은 야심찼다. 뉴욕 맨해튼에 첫 해외 매장을 열고 3년 안에 미국 전역에 100개 매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소식은 즉시 주가를 다시 들썩이게 만들었다. 주가는 25,000원에서 3만원으로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열광했다.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 모델이 미국에서도 재현된다면 철수의 커피는 진정한 글로벌 제국으로 성장의 주주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수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 투자 전문가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주식시장을 보유한 나라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별표 S&P 500 지수, 스탠다드 앤드 포어즈 500, 별표다. 이 지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을 포함한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기업의 주가를 종합한 지수다. S&P 500 지수가 상승하면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반대로 하락하면 경기 침체의 징후로 해석된다. S&P 500은 한국의 KOSPI 지수와 유사하지만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다. S&P 500에 포함된 500개 기업의 총 시가총액은 수경
원에 달한다. 다음은 NSDAQ이다. NSDAQ는 기술주 중심 시장으로 애플, 구글, 알파벳, 메타, 페이스북, 엔비디아와 같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다. NASDAQ는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기업들이 모인 곳이다. 이곳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더 크지만 그만큼 수익 잠재력도 매우 크다. NASDAQ는 한국의 KOSDAQ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비교 자체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별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다우존즈 인더스트리엘 에브리지, 별표가 있다. 이는 가장 오래된 주가지수로 코카콜라, 나이키, 디즈니와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전통산업 블루칩 30개 기업의 주가 평균을 나타낸다. 다우존스 지수는 S&P 500보다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최근에는 대형 기술주 비중이 줄어들면서 영향력이 다소 감소했다. 철수는 이렇게 정리했다. S&P 500, 미국 경제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NASDAQ, 미래기술의 바로미터, 다우존스, 전통산업의 상징. 미국 시장 진출 소식 이후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철수의 커피 주식을 계속 사야 할까? 아니면 다른 커피 체인에도 분산 투자해야 할까? 일부 투자자들은 자금을 전부 철수의 커피 한 종목에 집중했다. 이를 별표 개별 종목 투자, 인더비주얼 스탁 인베스트먼트, 별표라고 한다. 한 기업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자금을 올인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분명했다. 미국 진출이 대성공을 거두면 주가는 10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점 역시 명확하다. 미국 시장에서 실패할 경우 주가는 붕괴되고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는 흔히 말하는 별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투자 별표다.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전혀 다른 전략을 택했다. 그들은 커피 산업 전체에 투자했다. 철수의 커피뿐 아니라 스타벅스, 이디야, 백다방 등 여러 커피 관련 기업의 주식을 묶어 투자한 것이다. 이러한 투자 상품을 별표 ETF, 상장 지수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별표라고 한다. ETF란 여러 주식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단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면 미국의 500대 기업에 한 번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애플 주가가 하락해도 테슬라 주가 상승이 이를 상쇄해 전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초보 투자자에게 ETF부터 시작할 것을 권한다. 개별 종목 투자는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ETF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철수는 생각했다.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 산업 전체나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사람은 ETF 투자자다. 둘 다 성장 가능성을 믿지만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다를 뿐이었다. 2023년 4월, 철수는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별표 배당, 디버덴드, 별표이었다. 지난 회계연도 회사는 순이익 50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재무팀장은 계산했다. 순이익의 30%, 즉 15억 원을 배당하면 주당 1,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철수는 즉시 승인했다. 5월이 되자 배당금이 주주 계좌로 입금되었다. 100주를 보유한 주 씨는 15만 원을 받았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용돈이 생긴 셈이었다. 1000주를 보유한 회사원 박 씨는 150만 원을 받았다. 월급처럼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연 1회 받는 큰 보너스 같아 매우 만족스러웠다. 배당이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나누는 것이다. 이는 많은 투자자가 선호하는 별표 대표적인 수동소득, 패시브 인컴, 별표이다.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은 현금 흐름이 탄탄하고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 영희는 감격했다. 5년 전 투자한 2천만 원은 이제 지분 가치만 20억 원을 넘어섰고 매년 수천만 원의 배당까지 받고 있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1천만 원의 투자가 1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의 진정한 매력이다. 가격 상승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함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가? 한 증권 전문가는 철수의 커피를 예로 들어 별표 PE 비율, 주가 수익 비율, 별표를 설명했다. PE는 별표주가 나누기 쌓인 주당 순이익, EPS, 별표이다. 이는 현재 가격으로 투자했을 때 순이익만으로 몇 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주가가 3만원, 주당 순이익이 3,000원이라면 PE는 10이다. 즉, 10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PE가 낮을수록 저평가 10 이하면 매력적인 수준 30 이상이면 고평가 가능성 다만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기업은 높은 PE도 정당화될 수 있다. 철수의 커피는 PE 15 내외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PE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성장성, 시장 점유율, 경영진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 김 씨는 3만 원의 주식을 매수했지만 주가는 2만 5천 원으로 하락했다. 주당 5천 원 손실이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지금 팔아 손실을 확정할 것인가? 아니면 더 기다릴 것인가? 첫 번째 선택은 별표 손절매, 스톱로스, 별표다. 손실을 감수하고 즉시 매도하는 것이다. 2만 5천 원에 팔면 5천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더 큰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 나머지를 지키는 것과 같다. 장점은 대형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이후 주가가 반등하면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은 별표 물타기, 에브리징 다운, 별표다. 가격이 떨어질 때 추가로 매수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3만 원의 100주, 300만 원, 2만 5천 원의 100주, 250만 원을 매수하면 총 200주, 평균 단가는 2만 7,500원이 된다. 이제 주가가 2만 7,500원만 되어도 손익 분기점에 도달한다. 하지만 주가가 2만 원까지 더 떨어지면 손실은 훨씬 커진다.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기업의 별표 기본 체력, 펀더멘탈, 별표이 튼튼하다면 물타기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파산 위험이 있는 기업이라면 즉시 손절이 정답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2025년 12월, 철수의 커피는 상장 5주년을 맞았다. 주가는 5만 원을 돌파했다. IPO 가격 만원의 5배다. 회사는 국내 200개 매장, 미국 신개 매장을 운영하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시가총액은 5천억 원을 넘어섰다. 상장 초기에 투자한 모든 주주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 100만 원으로 300주는 이제 500만 원, 여기에 매년 배당금까지 더해졌다. 영희는 2천만 원 투자로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되었고, 민수 역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씨는 장기 투자의 대표적 사례였다. 5년 전 200만 원을 투자한 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 주가가 반 토막 났을 때도 그녀는 버텼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철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5년 후 200만 원은 1천만 원, 배당 포함 1200만 원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의 힘이다. 워런 버핏은 말했다. 10년 동안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진정한 투자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다. 상장 5주년을 맞아 철수는 주주총회를 열었다. 3만 명이 넘는 주주 중 수천 명이 현장을 찾았다. 연단에 오른 철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말했다. 5년 전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에 투자했을 때 두려움이 컸다고. 홍대 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한 자신이 그 기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그러나 주주들의 끊임없는 지지가 오늘의 회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조했다.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다. 꿈을 가진 기업가와 그 꿈을 믿는 투자자가 함께하는 여정이다. 진정한 승자는 가격이 떨어질 때 도망치지 않고 가격이 급등할 때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장기 투자자라고 말했다. 철수는 약속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성장할 것이며 주주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러나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솔직하게 경고했다. 투자에는 언제나 전액 손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충분한 공부와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영희와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이씨 역시 울었다. 아이 학원비로 모아둔 200만 원이 삶을 바꾼 순간이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주식시장은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홍대 골목의 10평 카페에서 시작된 철수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투자 이야기다. 마지막 질문을 남기며 그는 말을 맺었다. 왜 여러분이라면 언제 철수의 커피 주식을 샀겠습니까? IPO 때, 악재로 폭락했을 때, 아니면 최고가를 찍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도 버틸 수 있습니까?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투자는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모두 철수의 커피와 같은 훌륭한 기업을 만나 함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유익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해주세요.